자본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흥망성쇠를 하는가? 자본은 사업자금입니다. 근데 뒤에 이데올로기, 주의가 붙은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고, 그래서 자본주의화 된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177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찍이 자본주의는 3 또는 4단계로 변동할 것이다. 경쟁 자본주의 1단계, 독점 자본주의 2단계, 그리고 국가 독점 3단계. 후기 자본주의는 4단계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지켜보면서 주의를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상업자본주의 1단계, 산업자본주의 2단계,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3단계, 마지막으로 금융자본주의 4단계로 간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를 독점으로 규정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독점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엔타이 트러스트로 해가지고 독점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염려했던 독점 자본주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자들이 경영자 자본주의 1단계,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 2단계, 고객 자본주의로 간다 이렇게 예측했지만은 역시 경영학자들답게 사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가 이렇게 봐서 전체 자본주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진단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1.0 자유방림 고전 자본주의로 갈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2.0 정부 주도 수정 자본주의로 갈 것이다. 가야 한다. 이 케인지안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3.0 아니 시장 주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 밀턴 프리드만 학파입니다.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 그 다음에 나눔 사회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 아나톨 칼레츠키 교수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5.0 공유가치, 경제가치, 사회가치 창출 자본주의로 갈 것이다. 마이클 포트라는 교수들이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간 중심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 빌 게이츠는 창조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 이어령 평론가는 아니 생명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 그리고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경제학자, 20년 동안 20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분석했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자본론으로. 이 사람은 아니요. 세습 자본주의로 가더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재밌고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한 번 탄생해서 생로병사하면 되지, 이게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창조로 가야 되느냐, 생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세습 자본주의더라. 세습 자본주의요. 지금 세계 10대, 100대 기업들을 보십시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com, 애플, 이 유명한 기업들은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세습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또는 잘못 진단하고 있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론입니다. 다보스 포럼 슈바브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 이분에 의하면은 정기기관이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는 전기가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한번 탄생해서 생로병사하면 됐지, 4번이나 생로병사를 거듭한다고요? 혁명을 4번을 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100세쯤 되는 사람이 청년 때 사업을 하면서 주판으로 했답시다. 그래서 이건 1차 산업혁명은 주판이다. 주판에 의해서 됐다. 그 다음에 오니까 계산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2차 산업혁명 계산기에 의해서 됐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차 산업혁명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 AI가 나오니까 이건 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4번이나 일으키지 않아요. 그건 오진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왜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면은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AI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와 돈이 글로 집중되면 나머지 모든 분야가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요.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해요.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든 분야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은.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두 분을 인용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평생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느 국가, 어느 제국 또는 산업사회를 받아들인 국가의 이 생로병사를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탄생, 성장, 정체, 해체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토인비 박사도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한 국가가 흥망성쇠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놀라운 한 분, 이분 할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르네상스가 일어나기도 전에, 학문이 발전하기도 전에 저 아프리카 북부 튜니시아에서 133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료도 하다가 또 핵심 권력에서 책사를 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감옥에서 탈옥해가지고 스페인으로 망명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망명을 갔다가 1406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평생 파란만장한 인생, 역사, 관찰, 그때는 사회학이나 역사학이나 별도 없었어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내놨는데 그 책이 묵과디마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서설, 서문, 서론 이런 얘기죠. 이 책도 굉장히 겸손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에서 역사 편찬의 아버지요, 사회학의 아버지로까지 불릴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리해놓은 그 이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말씀드리면은 그 중동 사막지대에서 유목민과 정착민, 도시민과의 그 흥망성쇠, 이 과정을 쭉 아주 섬세하게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얘기예요. 유목민이 밖에서 칼을 갈아서 그 도시민, 정착촌을 침입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럼 들어가서 집권을 해요. 나라를 일으켜요. 그럼 아들도 아버지에 따라서 청년기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은 별로 타락을 하지 않더라. 그런데 손주가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부자고 잘 살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점차 그냥
도덕적 해이에 걸리더라. 근데 4세대에 가면은, 중손에 가면은, 아유, 이건 그냥 아예 그냥 타락의 길로 들어서더라. 그래서 마약을 먹고 술 먹고. 그래서 4세대가 되니까 1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은 120년, 많이 가야 120년 정도 한 국가는 가더라. 이렇게 아주 경험적으로 써놨는데 저는 아주 이 천재적인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4세대 순환론, 지금 사회학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이 이븐 할둘의 순환론을 가지고 영국 1770년대부터 제가 쭉 그 자본주의 산업세를 따라온 나라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영국은 1770년 산업혁명에 의해서 대제국이었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생로병사 120년쯤 와가지고 1차 세계대전 전에 조그마한 섬나라로 쇠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이 함께 들어가죠.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여기에 끼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또 생로병사 100년, 120년 정도 지금 와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100세에서 120세 정도 늙은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기쁘게 생각할 것은 1970년 우리 정부가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생로병 딱 들어와가지고 51세거든요. 1970년 새마을운동 정확하게 그때 우리가 진입했습니다. 51세 장년. 그런데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OECD하고 모든 통계를 비교해가면서 아, 이게 100살, 120세 노년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게 초로현상이다. 그래가지고 포퓰리즘, 무상복지, OECD와 비교해서 뭔 통계를 비교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년으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들어가가지고 100세까지 줄기차게 달릴 것이냐,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선택이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명,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새로운 문명은 4.4 산업혁명이 아니고 기창주의 한몸 사회입니다. 전 인류가 한 몸으로 네트워킹 되는 그런 사회예요. 지금 한 18년 정도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다행히 반도체라든가 칩, 스마트폰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3등 정도는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문명으로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 교수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동해 왔는가를 보고 진단하고 깨닫고 해서 자본주의 장년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문명으로 그냥 진입할 것이냐 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언제나 가져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상식으로 안 돼요. 진영 논리로 안 됩니다.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경제 대국 선진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